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행 설명의 마지막이네요. 벌써 그 오행을 설명드린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그림이 추가되면서 그 설명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이 그림은 오행 중에 어떤 그림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오행은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 오행을 한 바퀴 도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는 되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오행을 설명드린 것의 마지막, 바로 토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모여있는 것, 가득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자죠. 사자인데 이거는 일단 모무 조세킴 작이고요. 작품명은 행복사자입니다. 자, 이 그림은 색상이 일단 노란색이죠. 색상이 노란색이죠. 선상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토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노란색이기 때문에 토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두 가지 측면. 이 행복사자, 사자라는 건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죠. 백수의 제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동물 중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미 자체, 사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제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했을 때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을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성을 자기네들의 궁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자라는 것 자체도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백수의 제왕이라는 의미,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 가장 세다는 의미니까 그 사자라는 의미 때문에도 토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행복사자거든요. 행복한 사자.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 품이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토가 모든 오행을 다 포함하는 오행이기도 해요. 음양을 포함하는 게 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는 것은 중도적인 모든 것을 수용하는, 내 바운더리, 내 품이 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포용적인 부분. 그래서 행복이라는 부분이, 바로 제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부분은 enjoy, 오늘이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안정된,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상태, 이것을 저는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enjoy, 오늘 하루가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안정적인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토로 본 이유는 사자, 노란색,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바로 행복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토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토를 얘기할 때 화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으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의 의미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살이라고 많이 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인신사회, 좌우묘유,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있어요. 근데 인신사회, 좌우묘유는 되게 불안한 살이에요. 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술충미 토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조심만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토예요. 그래 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게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정되어 있다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이 그림을 색상,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더 크게 행복이라는 그 의미로 바로 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때에 놓아야 하느냐? 발전을 하고
막 뭔가가 생동적이고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속이 없을 때, 안정적이지 못할 때, 이럴 때 이 그림을 집안 한가운데 떡하니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모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죠. 그림의 의미로만 따지자면. 그 다음에 물론 나에게 토가 필요한 사람은 이 토를 가져주면 좋고요. 또 내가 너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자충우돌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무리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가정에 좀 평안을 원했을 때 이 토라는 해당하는 그림을 두시는 것이 또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것이 바로 토에 해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오행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색상으로, 또 어떤 것은 시기로, 또 어떤 것은 그 지지로, 또 어떤 것은 그 토라는 것의 의미로, 느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오행을 알고자 했을 때는 그 원론적인 오행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상을 외우고 단순히 시기를 외우고 단순히 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색상이 왜 나왔는지, 이 의미가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색상이, 시기가, 그 다음에 의미가 왜 나왔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림도 오행적으로 제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림이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그것이 난잡하게 섞여 있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그림은 그걸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난잡함을. 또 어떤 그림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그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림, 그러니까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지 못하는 그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림들은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림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에너지를 또 갖고 있는 그림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보시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오행을 뜻을 알고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하면 마치 그림을 읽어주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그림을 재산적 가치, 재테크적 가치로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왕 갖는 거 나한테 좋은 그림을 가지면 더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전하고 싶었던 건 오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림을 통해서 또 오행을 설명하는 기회도 되어서 저 자체도 또 되게 좀 뜻깊은 강의이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또 그림이 이제 추가될 때마다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멋있는 그림들이 있으면 그 그림을 이제 오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